안녕하세요. 토끼육아입니다. 벌써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됐어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4월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저도 다음 주부터 첫째랑 둘째 아이 상담이 계속 연이어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학부모 상담 주간. 저도 벌써 이게 5년 차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조금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조금 긴장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벤트가 워낙에 학부모도 긴장되고 아마 교사 선생님도 긴장되는 그런 이벤트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오면은 준비를 좀 꼼꼼히 하는 편인데요. 어느새 첫째는 초 5학년이 됐고요. 어느새 둘째는 초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그간 리서치해온 것들이 꽤 많아서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학부모 상담 주간은 1년에 2번 운영이 됩니다. 2번 운영이 되고요. 1학기 상담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고요. 2학기 상담은 10월경에 있어요. 그래서 1학기 학부모 상담은요. 새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개를 담임 선생님에게 자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학기 때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관찰한 시간이 더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선생님께 듣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학기 때 상담은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도움이 될 부분을 소개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먼저 학부모 상담을 몇 주 앞두고부터는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숙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아이와 대화해 봐야 합니다. 자녀가 선생님과 의논하기를 원하는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학부모 상담일 전에 자녀에게 먼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중요해요. 아이에게 달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날짜에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혹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나 질문 혹은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는 단계를 꼭 가져보세요. 선생님과 나눌 상담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한 팀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단계를 거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께 여쭤볼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을 위해 메모할 수 있는 노트, 펜, 질문 목록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훨씬 다음으로는 내 아이의 관심사, 있어요. 강점, 좋아하는 과목, 자녀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선생님과 공유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응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달 안에 완벽하게 아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먼저 아이의 특성에 대해 물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말과 행동, 성격과 기질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선생님께 여쭤볼 질문들을 한번 예시로 짚어드릴게요. 주제별로는 크게 교우관계, 학업 성취도, 식습관 등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 같이 살펴보죠.
아이가 수업 중 점심시간, 쉬는 시간, 체육시간 및 기타 수업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어떤 성격의 아이와 잘 어울리는지, 혹시 다툼이 일어난 아이는 없는지,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가 어울리기 좋아하는 친구 유형이 있는지, 뭐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랑 좀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여쭤볼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교실에서 선생님이 바라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이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집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없는지, 추천해 주시는 공부 방법이나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선생님이 자녀의 강점과 단점으로 관찰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이가 좀 더 배웠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학습을 할 때 아이가 신나하고 집중을 잘하는지, 어떤 식의 배움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배움의 타입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좀 저는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내 아이가 뭘 배울 때 잘 배우는 학습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 시각에서 관찰한 게 있다면 듣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좀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토의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단조로운 걸 싫어하고, 이렇게 뭐 학원 같은 경우도 되게 대형 학원, 막 레벨이 막 나눠져 있는데 경쟁해가지고 막 팍팍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발표를 해서 막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 이런 거 굉장히 알고 싶더라고요. 학교에서 보여지는 부분을요. 또 급식 시간에 편식을 하지는 않는지, 이거 중요하죠. 급식 때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가정에서 관찰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 책을 어떤 류의 책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교는 좀 추리소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추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것들, 뭐 미스테리 나vel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이마다 좋아하는 책의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만약에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보통 어떤 책을 빌리는지, 이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의 꿈, 뭐 장래 희망의 변천사, 관심사 변천사,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우리 아이의 특성, 이런 것들 보고 싶다면은 그런 질문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에 2학기 상담이라면 아이의 수업 과제와 숙제 샘플, 테스트와 퀴즈 등의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유드려야 될 부분들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다면은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동생을 출산하게 됐다거나, 뭐 이혼했다거나, 뭐 이사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면 미리 공유를 드리는 게 아이를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아이들이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더더욱이 미리 알려드려서 우리 아이 적응에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외에 상담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 알려드릴게요. 흔히 이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삼각형의 도형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꼭지점 3개를 찍어서 아이를 두고서 학부모와 교사는 딱 한편으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팀플레이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가급적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합심을 해서 일할 때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결과를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담 시에도 가급적 선생님을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려요.
길지 않은 학년 초 기간이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께서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칭찬해 주세요. 이것이 상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서로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팀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께 여러분이 선생님의 편이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요, 자녀가 나중에 특정 과목이나 특정 과제에 적응을 힘들어할 경우라거나 혹은 친구 간에 생긴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겼을 때도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또 요즘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비대면 상담, 화상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팁을 드려볼게요. 저도 유경험자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서치하면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줌 정말 많이 활용하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평소 업무에서 줌을 활용해보지 않았을 경우라면은 상담일 전에 미리 카메라도 켜보시고 마이크도 테스트해 보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접속 연결 점검하시고요. 어떤 기기로 접속하실지 정해두세요. 그리고 예행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 마이크, 음량 이런 것들 모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일에 에러가 나지 않아요. 시간 맞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실제로 대화 나누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비언어적인 신호 캐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조명도 밝게 유지를 해 두시고요. 또 미리 준비해 둔 질문 리스트들이나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간략하게 문서화 하셔서 줌 화면에 공유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1학기 상담에서는 간단한 주제들을 학부모가 띄워놓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거든요. 학부모가 이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리 준비해 왔다는 인상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줌에 접속하셔가지고 화면에 그냥 띄우시면 돼요.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담을 마친 후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상담이 끝난 뒤에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담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 교사가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계조는 안 좋아요. 또한 우리 아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 학교 적응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유념하실 부분,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보통 학부모들과 연달아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예정 시간을 엄수하시는 것 정말 중요해요. 길어야 20분 남짓인데 예를 들어 10분을 지각하게 되시면은 귀중한 상담 시간이 턱없이 또 짧아지거든요. 선생님께도 좋은 인상을 드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 후에 또 연락할 일이 생긴다거나 의논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편하실지 여쭤봅니다. 이메일, 전화, 요즘은 네이버 밴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개인 메시지, 어떤 것이 편하신지 여쭤본 뒤에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학부모 상담은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협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상담 시간에 집중하셔서 짧은 20분 남짓한 이 시간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똑개육아에서 리서치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꼭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